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 6일 화요일 장 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요, 어제 이어서 추석 연휴 이후 이틀 연속으로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과거에 이제 제가 주식하면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추석이나 설날 이후 한 2, 3일 동안에 시장의 흐름과 이제 외국인의 어떤 수급, 기관의 어떤 수급 동향이 그 이후에 또 이제 연말이라든지 또 상반기의 흐름을 또 가늠한다. 이런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이틀 동안의 어떤 흐름을 보면 예상보다 조금 강한 흐름? 예. 사실 뭐 미국 대선까지는 성장주 중심, 이제 주도주 중심들의 좀 조정이 좀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좀 세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 이제 미국 시장이 강하게 치고 오르니까 국내 시장도 그렇고 아시아 증시도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난한 장이었다 보여지고요. 셀트리온 그룹주들, 제넥신 비롯해서 주력 이제 종목들, LG 화학이라든지 이런 종목도 강한 흐름을 보여줬고요. 오늘 또 이제 그 행사가 하나 있었죠. 그 코리아 이제 인베스트먼트 페스티벌이라고 각 이제 빅 관련된 BBIG 관련된 회사들 중에서 좀 괜찮은 기업들 좀 IR 하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이제 서정진 회장이 어떻게 보면 이제 직접 밝혔죠. 은퇴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 공식 행사에 나온 거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올해 어떻게 보면 좀 행사에 좀 많이 나오셨잖아요. 셀트리온 회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나올 수 있는 마지막 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감회가 좀 깊으신 인상을 좀 받았고요. 하고 싶은 말들을 많이 하고 싶은 그런 인상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발표하신 내용들 새로운 것도 좀 있었고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한 내용을 얘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고요. 셀트리온 이제 CDP-59 코로나 항체 치료제가 미국과 루마니아에서 임상해도 좋다 승인을 받았다는 내용도 좀 발표하셨고, 이번 주와 다음 주 내로 유럽 7개국 정도는 승인이 떨어질 거라는 어떤 전망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내용들이 있다가 정리된 것 좀 말씀드리고요. 또 이제 최근에 LG 화학을 2주 동안 외국인이 8천억 가까이를 쓸어 담았습니다. 대부분 다 이제 당연히 개인들이 매도를 했고요. 그래서 계속 강조드리지만 저는 약간의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들이 LG화학을 굉장히 매도할 수 있게 굉장히 도덕적으로 주주 가치를 훼손한다 이런 어떤 식의 어떤 프레임을 좀 만들어 가지고 많이 선동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개인 투자들은 매도를 많이 했겠죠. 그 매도한 물량을 전부 다 외국인이 최근 2주 동안 8천억을 쓸어 담았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뭐랄까요,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댓글에서도 많이 그런 내용들 많으셨어요. 그런 선동에 그리고 그런 프레임에 많이 세뇌된 어떤 주주분들, 투자자분들이 좀 계셨던 것 같고요. 물적 분할, 인적 분할 그거 갈라가지고 막 편가르기 하고 이게 맞네 저게 맞네 그런 내용들이 많이 돌았던 것 같은데 다 허상입니다. 본질을 보십시오. 기업의 가치를 보시고 결국은 지금 이제 메이저 수급이 왜 이렇게 움직였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오늘 또 이제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이제 페스티벌에서도 LG 화학의 사장이 나와가지고 또 브리핑을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도 같이 한번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장 마감 내용 정리를 해보고요. 코스피 지수는 오늘 0.3%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0.49%. 그러니까 비슷하게 상승했고요. 엄청나게 강한 어떤 흐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틀 연속 상승세로 마감해줬다는 부분들, 그리고 오늘 지수도 그렇고 그 주요 종목들도 이제 시장을 이끄는 그런 주요 종목들도 21선을 회복하거나 그쪽까지 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요 뒤에 있는 그래프는요, 코스피 지수 일봉 차트인데요. 어제 이제 양봉으로 세게 올랐고, 오늘도 이제 갭상승 시작해서, 그리고 상승세로 마감했기 때문에 긍정적인데, 고무적인 거는 21선을 이제 터치를 했다는 거예요. 가운데 두고. 그렇죠? 그래서 21선을 완전히 돌파를 한 뒤에 지지까지 받으면, 아, 조정이 어느 정도는 마무리됐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아직까지는 완전히 돌파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라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다시 무너지면 조정이 좀 길어질 수 있다는 걸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강하게 뚫어주려면 뭐가 움직여야겠어요? 당연히 성장주들, 기존의 주도주들이죠. 네이버, 카카오, LG화학, 삼성 SDI,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NC소프트 이런 종목군들이 강하게 치고 달려줘야 이걸 뚫어줄 수 있다. 그리고 주도주가 강세를 보여야지 다시 시장이 간다는 분위기를 환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늘 성장주들이 다시 움직여졌다는 거. 어제는 뭐 경기 민감주가 움직였죠? 뭐 포스코라든지 은행주들 뭐 이런 것들이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성장주 움직임 좋았고요.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오늘 21선을 터치를 했어요. 일단은 완전히 돌파를 하지 못했죠. 보시면 요 파란색 선이 지금 21선입니다. 21선은 한 달 동안의 거래 평균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달 동안이라면 그래도 단기적인, 완전 단기는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어느 정도 추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작점이죠. 21선이.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을 돌파하느냐, 저항을 받고 다시 떨어지느냐, 이게 중요한 추세적인 흐름을 판단해 볼 수 있는데, 그런 흐름에서 아직은 강하게 이걸 뚫어주지 못했다. 그러니까 완전히 조정이 마무리됐구나, 이렇게 안심할 단계까지는 아직은 아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일단은 내일 요걸 21선 돌파해 줄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요. 제약업종 지수, 코스닥의 제약업종 지수도 다시 이제 60일 라인을 지지받고 올라서기 시작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더 이상 120선까지 밀리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바이오 업종이 주도 업종이구나, 그리고 강하구나, 시장 대비 강하구나, 이렇게 좀 확인시켜 준 것 같고요. 역시나 이제 주봉 차트로 보면 역사적 코스닥의 제약업종 지수의 역사적 신고가는 2018년 초 13,900포인트, 여기를 아직 부근에서 놀고 있죠. 여기 보시면 한번 갔다가 밀렸죠. 그리고 다시 돌파하려다가 밀렸죠. 이번엔 세 번째예요. 보통 세 번째는 돌파 가능성이 높은데요. 세 번째 돌파를 못하면 조금 조정이 길어진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확률상 세 번째 돌파는 확률상 높아요. 보통 제가 경험한 바로는 못해도 한 70%, 80% 확률로는 이게 대세 상승장이고 강세장이고 주도 업종이라면 세 번째 터치할 때는 돌파를 하는 경향이 높거든요. 종목이든 지수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가능성이 높은데, 연말까지 불확실성이라는 미국 대선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참 모르겠네요. 지수에 대한 어떤 방향, 흐름은 사실 뭐 예측의 영역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확률적으로 그렇다는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그 BBIG 관련 주도 성장주들 최근의 흐름을 하나씩 한번 볼까요? 네이버 먼저 보면요, 시총이 지금 50조입니다. 시총이 50조고 21선을 오늘 돌파를 해줬죠. 그러니까 성장주 중에서 그래도 21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가장 양호한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카카오가 거의 뭐 셀트리온의 시총 근방까지 왔네요. 셀트리온의 시총이 34조인데 지금 카카오가 33조네요. 그만큼 셀트리온이 못 올라갔고 카카오가 많이 올라왔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카카오는 아예 오늘 완전히 그냥 21선 뚫어버렸죠. 그러니까 성장 BBIG 섹터 중에서 가장 센 흐름을 보이는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그래서 카카오도 지금 뭐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카카오뱅크라든지 카카오페이지 상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실적도 뭐 무난하게 뭐 좋을 걸로 전망이 되잖아요. 특별히 뭐 실적이 떨어진다든지 매출액이 뭐 정체한다든지 이런 이유는 없기 때문에 뭐 결국은 이번 어닝 시즌에서 기대를 모으는 쪽, 네이버, 카카오, 뭐 현대차 그룹,
이런 쪽은 무난하게 뭐 좋은 흐름을 낼 걸로 예상이 되고요. 뭐 시젠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차 쪽 한번 보죠. LG화학도 오늘 한 2.28% 상승했어요. LG화학의 이제 최근 수급을좀 한번 볼까요? 보시면 이제 9월 14일부터 9월 14일부터 보시면 외국인들이 7,900억을 순매수했네요. 개인이 7,700억을 순매도했고요. 기관은 뭐 똔똔이네요. 그냥 230억 매도 정도. 그러니까 결국은 뭐 개인들이 그냥 다 팔고 외국인들이 그걸 다 쓸어 담았다. 어디서? 요 구간에서. 예. 뭐 누가 이길지는 한번 두고 보죠. 예. 근데 저는 사실 굉장한 기회라고 분명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 LG화학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일단 나중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사업 부분이 상장하면 그걸로 당연히 갈아타야 되지만 그 전까지 대안은 없다. 그 전까지 시장이 대세 상승장인데 LG화학이 정체하거나 빠진다? 저는 그게 말도 안 된다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이슈로 인한 어떤 주가 하락은 기회고, 결국은 이 대세 상승장 말미에 팔던지 아니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할 때 그걸로 전량 갈아타던지 하는 그런 선택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외국인의 시각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고요. 결국은 개인 투자자들이 좀 안타까운 어떤 투매를 했다고 좀 판단되네요. 그리고 이제 전기차 쪽으로 산다면 저는 LG화학과 삼성 SL을 같이 삽니다. 예, 지금 보시면 거의 뭐 수렴형으로 지금 이렇게 주가가 되고 있는데요. 2차 전지 부문에서 이제 LG화학에 대비해서는 전 세계 점유율 자체가 훨씬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굉장히 수익성 위주로 수주를 받아오고 있고, 또 삼성전자라는 든든한 또 우군, 납품처를 또 갖고 있기 때문에 가전제품, 스마트폰으로의 어떤 2차 전지 납품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실적 베이스를 안정적으로 가져가면서 성장하는 종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LG화학 대비해서 조금 더 안정적 기반. 그렇지만 이제 약간 스마트폰 이쪽에 대한 어떤 공급이나 이런 거는 경기 민감한 어떤 흐름이기도 하죠. 그래서 경기 민감이라는 건 결국 경기 확장기에는 뭐 폭발적인 이제 주가 상승을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적과 함께 그런 부분에서 저는 무난한 2차 전지 관련 종목으로 LG화학, 삼성 SDI 뭐 페어로 같이 사는 게 맞다. 그렇게 좀 계속 강조드리고요. 시총 10위 안에 이제 종목들 위주입니다. 그리고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과거 이제 내연기관의 어떤 그 기업으로 바라볼 때는 투자 가치가 없죠, 사실. 근데 시장이 지금 이제 이 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봅니까? 그냥 뭐 내연기관 차 기업이 아니라 전기차, 이제 조만간 이제 전기차 플랫폼도 만들어지니까 전기차 플랫폼, 수소차 관련된 녹색 혁명 에너지 관련 주로서 이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새로운 어떤 그 시세 흐름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장기 상승의 어떤 초입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주봉 차트, 월봉 차트로 한번 보더라도 확연히 다르죠. 이 거의 한 8년 가까이를 하락, 역배열로 완전히 밀리기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연기관의 성장성이 사라진 그런 어떤 흐름들을 반영했다가 지금은 밸류에이션을 다시 매기기 시작했다는 걸로 시장이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현대기아차 쪽 제가 관점이 달라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 쪽으로 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먼저 이제 보면요. 지금 현재 시총이 47조, 50조 넘나들었었는데 지금 47조 정도 내려와서 시총은 한 5위 정도 수준 되고 있고요. 네이버가 현재 3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지수 하락으로 인해서 다소 좀 밀리는 여기서 121선 깨지는 그런 흐름을 보였고요. 121선을 빠르게 회복하는 흐름이 오늘 좀 나와줬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무너지지 않겠다는, 시장이 안 무너지는데 이게 무너질 리가 있나요? 그러니까 대세 상승장이 꺾이지 않는데 결국은 다시 올라오는 흐름을 보인다고 생각되고요.
여기서 급하게 밀린 거는 지수 때문이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삼성 바이오도 전고점을 다시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게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셀트론이고요. 셀트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좀 밀린 거는 지수 때문이죠. 삼성 바이오하고 똑같잖아요. 예. 차트 흐름이 삼성 바이오하고 똑같은 이유는 단순히 뭐 어떤 개별적인 요소, 기업적인 어떤 악재가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지수에 의해서 그냥 같이 밀린 거죠. 시총 상위주, 주도주, 성장주 이런 쪽으로 밀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삼성 바이오에 비해서 조금 더 밀렸고요. 그 인위적인 어떤 수급들이 작용하면서 조금 더 밀렸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제 121선, 중장기 이평선의 어떤 시작 그 라인이죠. 121선을 깨면서 이게 빠르게 회복하는 게 중요한데, 역시나 이제 삼성 바이오는 오늘 3.9% 올랐지만 셀트론은 1.3%의 그친 상승을 보였고요. 오늘 그 장중에 갑자기 이제 그 중대본에서 셀트론의 항체 치료제가 변이에 효능이 있다. 그 발표가 나오면서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역시나 또 누르는 형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21선을 빠르게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요게 조정이 단기간에 다시 점핑하는 흐름이 좀 나오긴 좀 어렵고요. 21선은 여기 있죠. 요걸 빠르게 돌파하려면 뭐 어떤 강력한 호재가 나온다든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셀트론의 어떤 이 시세적인 어떤 흐름을 볼 때 제가 느낀 바로는 이게 억지로 지금 뭔가를 누르는 어떤 형태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장 초반마다 지금 계속 시세를 누르는 게 인위적인 힘이 작용하고 있지만 그 인위적인 힘은 추세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락 추세를 계속 만들어낸다든지 상승 추세를 계속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코로나 항체 치료제의 어떤 모멘텀이 어느 순간 한 번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대세 상승장에서 보통 종목들이 10거래일 중에서 10거래일 중에서 한 6, 7일 정도가 오르고 한 3, 4일 정도가 뭐 조정을 받고 뭐 이런 흐름을 보이거든요. 대세 상승장에서 주도주들이. 근데 제가 볼 때는 인위적인 세력들이 이걸 반대로 만드는 것 같아요. 반대가 아니라 뭐 거의 뭐 진짜 한 8일은 그냥 약세로 만들고 이틀만 정도 풀어주면서 상승이 나오는 이런 형태를 만들면서 시세를 조금 인위적인 걸 가미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지쳐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개인 투자들이. 뭐 문제도 없는데 이러면. 그러다가 이제 뒤늦게 이제 반영을 하는 거죠, 나중에. 뭐 주체할 수 없이 수급들이 들어오면 지금 뭐 인위적으로 누르고 있는 세력들도 어쩔 수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열흘간의 어떤 열흘 중에 8일 동안 하락해서 이틀 동안 상승할 때 한 방에 그냥 반영시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시세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냥 개인적으로 들었고요.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제가 느낀 바로는 문제 없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거나 오히려 호재가 많고 더 지금 시총이 왜 삼성바이오보다 낮아야 되나 이런. 네이버는 당연히 카카오보다 실적적인 부분에 굉장히 우위를 갖고 있고 또 글로벌 라인을 갖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시아권에서 굉장히 어떤 인기를 끌고 있는 수익을 내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네이버의 어떤 기업 규모는 카카오랑은 사실 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차이가 월등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시총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고, 반면에 이제 삼성바이오하고 셀트론을 비교할 때는 매출액으로 따지든 수익성으로 따지든 향후 매출액의 어떤 성장률을 따지든 그리고 포텐셜을 따지든 코로나 항체 치료제라든지 이제 코로나 치료제 이제 뭐 고농도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같은 그런 굉장히 임팩트가 큰 어떤 그런 걸 뭐 향후에 뭐 갖고 있다든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부분으로 따지더라도 삼성바이오 이제 갖고 계신 분도 계실 거니까 제가 이걸 까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좀 비정상적으로 지금 시총이 이렇게 형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돼 있다는 거죠. 삼성바이오도 뭐 한 30조 언저리에 앉아 있으면 사실상 뭐 이렇게 이상할 것 없지만 이게 이상하게 이렇게 올라 있다는 게 특이한 상황이거든요.
인위적인 게 좀 가미됐다 생각하는 내용들을 계속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 것들이 한 번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드린 겁니다. 이런 게 이 자본시장에서는 비합리적인 어떤 상황이 지속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어떤 국가의 권력이라는 것 자체는 어떤 것도 누를 수도 있겠죠. 그렇죠. 뭐 공산당 이런 데서는 당연히 어떤 것도 누를 수 있고 그렇지만 자본시장은 자유경제 시장의 그 총합니다. 결국은 인위적인 게 계속 인위적이게 유지시킬 수는 없어요. 인위성을 계속 유지시킬 수는 없어요. 정화작용을 하기 때문에. 왜냐면 사고 싶어서 안달나면 그냥 상한가 가는 거고 팔고 싶어서 안달나면 하한가 가는 거고.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뭐 권력이 있어가지고 그걸 어떻게 틀어막겠다, 끌어올리겠다, 이게 되는 분야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위적인 부분이 결국은 뭔가를 약간 균열이 가해져 있는 댐을 손바닥으로 막고 있는 식의 그런 흐름일 수도 있는 거고요. 연상한다면.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한 번에 반영될 가능성도 분명히 열려 있다. 혹여가 아니라 이제 셀트리온이 코로나 항체 치료제를 개발해 성공 가시권에 들어오게 된다면 주가가 당연히 이게 이 상태로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라든지 지금 진행 과정에서 나온 어떤 결과물들을 보면 독보적이잖아요, 사실. 셀트리온의 어떤 항체 치료제가 리제네론에 뭐 뒤지는 것도 아니고, 속도만 그렇지 다른 부분에서는. 그래서 결국은 뭐 항체 치료제 같은 경우도 단가가 어떻게 나올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야 될 텐데 가장 그 탑 그룹에 있는 항체 치료제 개발사들 중에서는 가장 가격 경쟁력을 가진 기업이 셀트리온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리제네론의 항체 치료제가 많이 팔릴지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가 많이 팔릴지는 가봐야 알 수 있어요. 먼저 누가 만들었다고 그게 제일 잘 팔리고 그러진 않을 거라 봐요. 그래서 셀트리온의 성공 가능성 상당히 높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분명 한 번에 반영되는 흐름을 보일 거라 봅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좀 얘기 드릴 게, 셀트리온 요 흐름을 보면 과거 이제 포스코 케미칼의 어떤 흐름이 좀 연상이 되거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52,000원에서 35,000까지 쭉 이렇게 밀렸죠. 중장기 평선들을 61선, 121선 뚝 깨버리고 한참 이게 빠졌죠. 그러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흐름을 보였고요. 지금 이 구간 같은 구간을, 이때 이런 구간을 현재 지나고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셀트리온, LG화학이든. 그래서 이런 흐름을 다시 보이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했고, 지금은 유동성이 너무 이렇게 풍부한데 이 대세 상승이 꺾일 리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실적도 좋아지고 모멘텀도 갖고 있는데, 요 정도 서전에서 조정을 만들었으면, 하여튼 이 정도만 봐주면 되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들이 용을 써가지고 이상한 리포트까지 내가지고 잡아 끌어내는데, 요 정도 했다. 이렇게 봐주면 될 것 같아요. 그들도 월급 받으면서 열심히 했을 텐데, 이렇게 끌어내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돈 받고 이제 각종 게시판에서 알바하는 거고, 이렇게 이제 어디 이제 전국적으로 사무실 잡아가지고, 자선 돌리면서 주가 까내렸을 텐데, 그들도 월급 받으면서 한 가정에 또 가장일 테고, 열심히 일했을 테요. 이 정도 했으면 됐고, 이제 끌어올릴 일만 남았다 생각되고요. 그들이 이제 이런 작업 친다고 그들이 얼마나 벌겠습니까? 뒤에서 조종하는 누군가가, 그 사람들이 잘못인 거지.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헬스케어도 이 셀트리온 주식만 보면 돼요. 사실 헬스케어하고 제약이 따로 놀진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셀트론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고 조금 더 세게 움직이고 덜 움직이고 차이지 그냥 한 몸이에요, 그냥. 헬스케어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탄력이 붙으면 더 세게 붙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면 조정 기간이 조금 더 저는 길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탄력 붙으면 더 강하게 붙는다. 결국은 지금 21선을 언제 빠르게 회복하느냐가 관건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보다 더 헬스케어가 탄력 있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제약이 상대적으로 더 또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호재가 떴을 때 보시면 21선에 더 가깝죠. 21선에 더 가까울수록 그 구간대에 있는 매물을 소화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셀트론은 보시면 21선하고 멀죠. 그러니까 이게 소화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거나 거래량이 더 많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탄력 자체가 더 약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이 수급과 차트를 보면 그런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탄력도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고요. 제넥신입니다. 제넥신 오늘 뭐 아주 깔끔한 3.6% 상승 보여줬죠. 그래서 60일 선 정도에서 조정을 좀 마무리 짓는 형태 같고요.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21선을 빠르게 회복하는 게 중요해요. 21선을 빠르게 회복해야 탄력 붙이면서 전고점을 타진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고요. 역시나 계속 강조드리면 뭐 백신 중간 결과 나오는 부분이 뭐 핵심적인 소재가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아시죠?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 다시 한번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셀트리온 3인방, 그룹주 3종목, 그리고 제넥신 주력으로 이 4종목, 그리고 LG화학까지. LG화학은 제가 여기서 엄청 강조드렸기 때문에 뭐 웬만한 분 제 말 듣고 사셨다면 수익권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대차까지. 오늘 현대차 빠뜨렸네. 현대차 오늘은 2.4% 조정인데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아주 좋은 어떤 조정, 이격도가 좁히면서 이평선에 붙을 거나 이평선을 깬다, 21선을 깬다 이럴 때마다 제가 볼 땐 분할 매수를 하는 게 좋아요. 이격이 벌어졌을 때 매수하는 경향이 크거든요, 보통 일반 개인 투자들은. 근데 이격도가 좁혀질 때 이럴 때 사야 돼요. 그러니까 그 5G 관련 종목, 저는 5G 관련 종목은 KMW 하나 거래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거 이렇게 이격 붙었을 때 이럴 때 사면 돼요. 이런 거 관심 있다가 이럴 때 사면 돼요. 이게 매출이 올라가는 게 뻔하거든요. 내년, 내후년 미국에 이제 개화하잖아요. 5G가 미국으로 대량 공급한단 말이에요. 내일 오전에 제가 스마트 리포트에서 짚어드릴 테지만, 이런 거 이격 붙일 때 이럴 때 사면 돼요. 괜히 이럴 때 막 사가지고 이 조정받을 때 심적으로 고생하고 흔들리거나 털리고. 그러니까 이럴 때 사면 돼요. 이런 기회 안 준다 그러면 안 사면 돼요. 이런 기회 있는 다른 종목 사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5G 같은 경우도 뻔하게 매출 좋아지는 종목들이 딱 있는데 조정받을 때 사면 되는데 괜히 막 나중에 뉴스 나오고 빵빵 터지고 리포트 막 쏟아지고 할 때 그런 때 산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그냥 관망만 하는 거예요. 선수들은 그럴 때 세력들은 그럴 때 눌러버리거든요. 시장에서 관심 받을 때. 이때 이제 삼성전자가 뭐 미국에서 8조 원의 통신장비 수주 받았을 때 이때잖아요. 눌러버리잖아요. 그렇죠? 기관들 팔고 눌러버리잖아요. 그럼 이럴 때 기회예요. 선수들 이런 데 산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아무 때나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종목도 좋은 타이밍에 사야지, 그렇지 않으면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장하고 종목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는데요. 일단은 오늘 장중에 나온 기사인데요. 방역 당국이 셀트론 항체 치료제 GR형 변이에 효능이 있다. 그래서 이 변이에 대한 문의가 좀 있었나 봐요. 여기 이제 방역대책본부 쪽에 이 정부와 같이 하는 거잖아요. 결국 셀트론의 항체 치료제가. 근데 이 초기 SV형 있지 않습니까? 그 초기 SV형에만 효능이 있고 변형된 거에는 변이에는 효과가 없는 거 아니냐는 그런 문의가 좀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좀 발표해주는
얘기를 해주는, 확인시켜주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현재 개발 중인 항체 치료제가 G형에 대해서도 방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게 변형된 거고, 그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 많이 퍼지고 있는 그런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G형에 잘 맞아야지 이제 사실 이게 나중에 만들어줘도 잘 팔리는 거고 효능이 진짜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요 G형에 대한 어떤 GR형에 대한 어떤 중화 능력이 확인됐고, GH형에 대한 중화 능력 여부는 시험이 진행 중이다 해서, 이걸 뭐 시험관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뭐 동물 실험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계속적으로 이 변이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G그룹에서도 국내 개발 중인 항체 치료제가 중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래서 정부가 또 확인시켜주는 어떤 내용이고요. 추후에 이제 정부랑 같이 경증 환자에 대한 결과도 아마 정부랑 같이 내지 않을까요? 그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차분히 한번 기다려보죠. 뭐 조급하게 마음 먹는 사람이 지는 게임이니까 주식은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메인 내용입니다.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페스티벌 2020. 이가 한국경제하고 이제 한국투자증권, 거기서 같이 주최를 하는 어떤 행사인데, 이 계속적으로 있었나 봐요. 올해 이제 BBIG 이 섹터 안에 들어있는 종목 기업들 위주로 좀 발표를 하는 것 같고요. 내일은 그 뭐 인터넷 게임 관련주들, 그런 쪽으로 하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각 이제 뭐 아까 이제 HLB 진영근 회장도 나왔었고, 알테오젠 사장님도 나오셨고, LG와 현대차 쪽도 나왔고, 이제 셀트리온도 이렇게, 셀트리온이 가장 처음에 했거든요. 그래서 좀 멋있었던 것 같아요.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 올해 이제 마지막 공식 행사에서의 마지막 발표 부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감격스러운 어떤 자리였을 것 같고요. 앞으로 공식 행사에서 셀트리온 그룹 회장 서정진 이걸 볼 수 없다는 게, 이제 벤처 회사 만들어서 그쪽으로 나간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거 공식 행사에서 볼 수 없다는 게 많이 아쉽죠. 그래서 요분이 오늘 발표한 내용들, 뭐 일반적인 내용들도 있지만 새로운 내용도 있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요. 코로나 이제 종식 예상 시기를 서정진 회장이 어떻게 보면 필드에서 가장 선봉대에 서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가장 잘 아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종식 예상 시기는 내년 말까지는 코로나 영향권에 있을 걸로 전망된다. 내년 말까지는. 그래서 우리가 내년 말까지는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를 두고, 이 백신 치료제가 개발돼도 보급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또 어디 또 막 다시 또 확산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될 거기 때문에 마음을 좀 단단히 먹어야 되는 것 같고요. 내년 상반기 개발 완료, 상업화 가능하다. 항체 치료제 얘기하는 거죠. 우리 백신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코로나19 백신,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만들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같은 경우는 내년 상반기 전에 전 세계인이 이제 전 세계인에게 이제 접종되거나 보급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미 뭐 러시아라든지 중국은 이 시판을 하잖아요. 만들었다 해가지고. 근데 전 세계인이 안 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전 세계인이 쓰려면 전 세계인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정성에 대한 확보, 이런 것들이 모두 이제 돼가지고 맞으려면 내년 상반기 전까지는 쉽진 않다. 이런 얘기를 예상을 좀 했고요. 그래서 추후에 또 이제 뭐 변이, 변종 이런 것들이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게 보고파되는데 조금 딜레이 되거나 예상보다는 좀 이제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뭐 지금까지 변이 자체는 감염력 쪽은 증대를 했지만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있어가지고 미치는 영향력은 크진 않다. 그만큼 뭐 파괴적인 어떤 그런 변이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하지만 향후
변종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제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데 한 1,500억 정도가 투입되는데 변종이 발견되면 다시 1,500억을 투입해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걸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 그룹은 이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지만 그만큼 또 이 코로나19가 종료되는 예상 시기가 1년 이상 연장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변종이 되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요. 이 상태에서 백신과 치료제가 빨리 나와서 이게 적절한 가격에 안정성 확보돼서 적절한 가격에 전 세계인에게 보급되는 게 핵심 포인트고, 거기에 셀트리온 그룹 임직원 모두는 최선을 다해서 명절에도 휴일에도 추석에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풀 가동해서 만들고 있다. 아까 이제 아는 분께서 또 알려주셨는데, 지금 셀트리온이 코로나 이제 임상 간호사를 지금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2, 3상에 돌입하는 직원을 또 모집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셀트리온이 코로나 이 청정 국가가 되는데 희망이 될 거라고 서정진 회장도 확신하고 저 신박사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체 치료제 기대 효능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이걸 한번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코로나가 이제 감염이 되면 이 증상이 이제 발현될 때 이제 항체를 투여하겠죠. 항체를 증상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이제 검진됐거나 할 때 항체를 투여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 바이러스 감소되는 게 항체를 투여하면 쭉 이렇게 떨어지죠. 당연히 한 일주일 만에 뚝 떨어져 버리죠. 근데 항체를 투여를 하지 않아도 사실은 이렇게 2주 정도 되면 바이러스가 상기도, 이제 호흡기 쪽, 이쪽 코, 이쪽에는 사라진다고 해요. 그러면 그만큼 이제 바이러스 자체가 이게 우리 몸에서 오랫동안 머무는 게 아니라 한 2주 정도 뒤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주 정도 뒤에는 이게 뭐 항바이러스제든 항체 치료제든 이런 걸 맞아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뒤로는 뭐 망가진 장기다 이런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면역력을 높이거나 대증요법을 쓰는 거예요. 뭐 덱사메타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항체 치료제, 항바이러스제, 지금 뭐 만들고 있는 코로나 치료제는 전부 다 감염 초기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증, 경증 나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글로벌 제약사 엘사, 리제네론이겠죠? 엘사가 항체 치료제를 투여 후에 항체 투여군 및 플라시보 투여군 모두 바이러스가 관찰되지 않았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냥 자연적으로도 그냥 없어진다는 거예요. 플라시보까지 없어졌다잖아요. 그러니까 리제네론 데이터가 별로 좋진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어찌됐든 2주 정도 되면 항체가 정상인도 대부분 사라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에 이거를 빠르게 잡아내버려가지고 이 장기가 망가지지 않게, 장기가 망가지는 단계까지 가지 않게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진단 내려서 초기에 무조건 투여를 해야 돼요. 치료제는. 그러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서정진 회장이 전 국민 대상으로 진단을 해봐서 걸린 사람들 바로 그냥 항체 치료제 투여를 해보자. 그러면 우리나라 청정국가 된다. 중증 가면 이거는 그냥 뭐 기저질환 있는 사람은 진짜 위험해지는 거고, 젊은 사람이나 이제 면역력이 좀 좋은 사람은 자연적으로 낫기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초기에 잡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 제가 블로그에도 올려놨으니까요.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의학 상식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기존의 환자 구분을 이렇게 경증, 중증도, 중증 환자로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했는데 이거 의미 없다. 이렇게 될 거다. 고령자, 기저질환자, 건강한 젊은층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치료의 어떤 포인트를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약물 공급도 보시면
고령자, 기저질환자, 조기 진단, 조기 치료에 이제 주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그리고 2단계가 건강한 젊은 층. 이걸로 대략적으로 한 55세 미만인 사람은 좀 젊은 층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분류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는 그냥 자체적으로도 낫는다. 그러니까 약물 공급도 최우선적으로 나오면 모든 사람한테 갈 수는 없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우선적으로 배분하고 그 다음에 이런 사람한테 배분한다. 예. 아시겠죠? 55세, 60세한테 일단은 제공하고 20대, 30대한테는 일단 자연적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예.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차후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내용들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이 코로나 확진이 걸리면서 이 표준적인 치료 처방에 대한 어떤 부분이 나온 거죠, 결국은. 예, 세계 최고의 어떤 대통령. 무조건 죽어서는 안 되는, 예, 치료가 되어야만 하는 그런 어떤 국가의 대통령한테 처방한 게 결국은 최선의 어떤 처방을 한 거잖아요. 예, 거기에 지금 떡하니 1차 처방에 항체 치료제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셀트론의 방향이 맞았다는 거죠. 여기에 뭐 멜라토닌, 파모티닌 이런 것들은 뭐 어제 제가 다 분석해드렸으니까 아연, 비타민 D. 그래서 비타민 D 같은 거는 이거 드시는 게 좋아요. 영양제로도. 저도 먹고 있고요. 그래서 뭐 아스피린 같은 경우는 뭐 심장마비 위험 감소 예방 차원에서 먹은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런 치료를 했다는 거 잘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2차 처방으로 렘데스비르, 3차 처방으로 덱타메타손 이런 걸 처방한 표준적인 부분을 알 수가 있고요. 항체 치료 이제 퇴원을 했다죠. 예, 그만큼 뭐 이게 효과를 확실히 내는지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뭐 데이터 수치를 본 건 아니니까 모르지만 그래도 부정적인 결과를 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코로나 항체 치료제를 간접적으로나마 효능에 대한 어떤 검증을 해준 예, 그런 격이 됐다.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셀트론 그룹에 이제 IR도 같이 진행을 하셨는데요. 셀트론 그룹의 중장기 전략 해서 40조 투자, 11만 명 고용 창출, 이렇게 상생 협력. 그러니까 이런 얘기 했던 게 좀 의미 있던 것 같아요. 이 바이오사들 같은 경우, 국내 바이오사들 같은 경우, 서로 협력을 하고, 예, 상생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오픈 이노베이션 이런 것들이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리스크를 좀 세열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결국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다. 예, 자신이 20여 년간 이쪽을 먼저 걸어가는 사람이잖아요, 결국은. 지금 다른 바이오사 대비해서 경력이 뭐 가장 높은 축에 속하잖아요, 사실은.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해보니까 그렇더라. 그런 부분을 들으면서 제넥신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제넥신이 굉장히 다른 기업들과 협업을 같이 많이 하거든요. 컨소시엄부터 해가지고 작년에 이제 파기됐긴 하지만 툴젠하고 같이 합병도 추진했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상생 협력이 이 옳은 방향이라는 예,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넥신도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셀트론도 예,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서정진 회장 이번 어떤 행사에서 발표 핵심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코로나 백신 FDA 가이드라인을 보면 내년 상반기 전에 출시가 쉽지 않다. 빨리 출시하는 것보다는 안정성이 입증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러시아, 중국 쪽은 출시가 됐지만 전 세계인이 믿고 쓸 수 있는 백신은 내년에야 이제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치료제가 백신보다 임상이 좀 수월하고 먼저 나올 걸로 본다. 그리고 코로나 영향권은 내년 연말까지는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내용. 현재 셀트론의 코로나 항체 치료제, 요게 지금 미국, 루마니아, 이제 전 세계 12개국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했잖아요. 미국, 루마니아는 지금 임상 2상 승인이 획득됐고요. 유럽 7개 국가도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으로 승인될 걸로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이제 공시나 뉴스는 안 나온 것 같고요.
보통 승인된 부분은 보통 공시나 뉴스화 되지 않죠. 예, 과거에도 그랬고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된 걸로 얘기를 했으니까 예, 잘 되겠죠. 다른 국가들도.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 자체 임상 모집을 하고 있는데 임상 대행사를 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얘기가 좀 저는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셀트리온은 지금 55세 이상 거기에 이제 비만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그런 초기 환자 대상으로만 지금 모집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항체 치료제가 효능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실하게 검증할 수 있는 그런 환자들만 걸러서 지금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사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경쟁사 중에 한 곳은 아마 리제네론일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경쟁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임상 대행사를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보면 거기서 뭐 필터를 그렇게 하겠습니까? 일단은 뭐 타겟팅 모집 환자 수 채우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하겠죠. 그래서 임상 환자가 평균 44세라고 합니다. 근데 44세보다 낮은 환자들도 꽤 있을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체적인 면역력으로 회복되는 경우도 발생할 거죠. 예. 뭐 한 30대면 30대가 사망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이 코로나 걸려도. 그리고 회복력도 훨씬 빠를 거고. 그렇죠. 나이 많은 사람들보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인 면역력으로 회복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데이터질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거죠. 뭐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효능 데이터에서 경쟁사 대비 셀트리온이 제가 볼 땐 질적으로 상당히 우수할 걸로 좀 보여지고요. 그걸 또 받아들이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우수한 데이터로서 확인할 거라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이 향후에 다른 국가의 어떤 승인을 받거나 그리고 보급되는 데 있어가지고 가격도 낮고 효능이 좋다. 예, 하여튼 뭐 그런 부분에서 분명 굉장한 강점이 될 거라는 생각이 되고요. 서정주 회장도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했는데 내년도에 실적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얘기도 좀 나왔고요. 임상 이상에 대한 마감은 11월 말에서 12월 초면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요. 좋은 결과 나오면 당연히 계속 얘기한 대로 조건부 승인을 신청해서 한국의 조기 치료 시대가 올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조기 치료를 해서 이제 아까 중증으로 가지 않게, 중증 가면 뭐 이제 약도 듣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장기 망가져가지고 대증요법 써가지고 이제 자체 면역력으로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 정도 가지 않게 하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전 국민 대상으로 코로나 검진을 해서 그러니까 이상에서 확인되면 효능이 항체 치료제를 투여를 다 해서 한국을 코로나 청정 국가로 만들어 일상을 자유롭게 해서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정말 애국자죠. 코로나로 돈 벌 생각 없다. 본 사업으로도 잘 된다. 경쟁사가 비싸서, 그러니까 코로나 치료제를 지금 경쟁사들은 뭐 렘데스비르도 그렇고 비싸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내년에 꽤나 효자 품목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해외에는 지금 원가로 팔 게 아니기 때문에 꽤 효자 품목이 될 걸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현재 그래서 전 세계 제약사 중 영업이익은 1위가 지금 로슈로 10조, 2위는 화이자로 한 8조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셀트리온은 내년에서 내후년 정도에 영업이익이 한 2조 정도 가능할 걸로 서정진 회장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코로나 관련된 뭐 항체치료제 진단키트 제외한 겁니다. 그냥 기존 제품만으로 이 정도 가능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희망을 한다고 하고요. 2025년 8조 원을 목표로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또 무슨 뭐 저렇게 너무 희망적인 얘기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지는 않고요. 결국 이제 직원들도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미래에 대한 어떤 도전을 해나가고 열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맨 위에 있는 CEO가 제시를 해줘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예, 미래를 미리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 희망을 가지면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리고 주주들도 꾸준하게 이 기업을 믿고 같이 동행할 수 있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막 이거 지키지도 못할 거, 달성하지도 못할 거를 막 말을 해가지고 뭐, 예? 또 저 뭐 거짓말한다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요. 세상은 항상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사람들이 지배해 왔어요. 그리고 창조해 왔고, 그게 바로 도전을 만들었고, 결국 현재는 미래에 향해 나갔던 사람이 아주 낙관적인 사람들이 만들어 온 세상이에요. 지금 현재는.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만들어질 거라는 거를 서정진 회장만 그렇게 추진했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걸 시사합니다. 저는 서정진 회장이 살아온 길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나아갈 길, 제가 해나갈 일들에 대한 그런 생각들, 로드맵들도 만들어 나가는데 굉장히 도움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주식 쪽뿐이 아니라 사실은 이 기업에 대한 투자를 하면서, 그리고 분석을 하면서, 그 인물 탐구를 하면서 저는 제 인생 자체도 굉장히 설계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셀트리온은 연평균 매출과 이익이 70에서 한 100% 신장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해요. 서정규 회장은. 그리고 지금 그렇게 되고 있죠. 네. 그래서 내년, 내후년 영업이 2조가 가능할 걸로 바라보는 거 우리가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내용은요, 조금 황당한 내용인데요. 내일부터네요. 7일부터 열리는 2020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서정진 셀트리온 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을 두고 업계 내부에서 명분이 없는 이벤트성 증인 채택이라며 불만스러워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야, 이거 좀 황당한 거 아닌가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이제 백종헌 의원실, 국회의원 백종원,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있나 보네요. 여기에 있는 이 의원이 코로나19 항체치료제 일상 결과를 이미 발표한 거에 대해서 서정진 회장이 막 이미 발표했다 그런 거죠. 발표한 관련해서 질의를 위해 서정진 회장을 호출, 서 회장의 국감 첫 출석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게 뭔 일인지 난 모르겠네. 말 그대로 이미 발표냐 아니냐를 확인할 것. 이게 무슨 이미 발표가 자시고 있나요, 이게? 저는 이게 국민을 대표하는 이제 국회의원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국회의원이 지금 국회의원의 일을 안 하고 지금 국가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을 말장난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말장난을. 이거는 사실 좀 따지고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지금 백종원 의원은 지금 애국하는 기업을 이상하고 말도 안 되는 지금 논리를 가지고 협박하는 수준의 질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진짜? 참, 제가 참, 저는 험한 말을 안 하면서 살아온 사람인데, 이거 기사 보고는요, 야, 이거 진짜, 이런 사람한테는 좀 험한 말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이게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이제 클래스인지 참 대단한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황당한 것 같아요. 야, 이런 사람을 뽑은 국민은 무슨 생각으로 뽑은 건가? 그런 생각까지 드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를 바라보는 업계 시선은 싸늘하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나선 기업에 대한 명분 없는 이벤트성 의혹 제기라는 반응이다. 셀트리온 측도 서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에 대해 어떤 사유인지 구체적으로 통보받은 바 없다는 입장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서 회장의 이번 국감 증인 채택과 관련해 백종원 의원실 등에서 구체적인 사유를 통보받은 게 없다. 증인으로 채택됐다는 정도만 파악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임상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기업의 자유다. 임상 결과를 이미 발표한다는 표현 자체가 맞지 않는 것. 치료제 대량 생산과 관련된 문제도 방역 당국의 말실수로 일어난 해프닝인 만큼 기업 대표를 호출하는 것은 명분이 부족하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약속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과정을 국감에서 문제 삼는 것은 기업들의 사기를 꺾을 수 있다. 셀트론의 치료제 개발 과정이나 주가 띄우기 의혹? 지금 셀트론이 이걸로 주가를 띄웠습니까? 야, 참 재밌네요. 주가 띄우기 의혹에 문제를 제기한다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기업은 다 사기꾼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임상 발표를 하는 것은 기업의 자유이며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라면 발표를 가지고 딴지를 걸 게 아니라 더 빠르게 임상을 진행해서 국민을 안전하게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국민의 대리인 국회의원이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논리를 가지고 지금 바쁜 사람 불러다가 지금 말장난을 하고 앉아있는지 저는 도통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예. 보통 사람 저는 화를 잘 안 내는 성격이거든요, 좀. 근데 야, 저런 국회의원은 조금 어떻게 다음 선거에서는 좀 끌어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어떻게 보면 제가 그 LG화학하고 현대차 부분도 좀 정리를 한 게 있는데 그거는 제가 나중에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오늘 좀 영상을 만들다가 너무 길어져서 1시간은 되도록 안 넘기려고 하는데 벌써 56분을 지나네요. 네. 하여튼 오늘 셀트론 위주 그리고 주요 BBIG 종목들 시세 흐름, 최근 흐름을 좀 체크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저는 이제 서정기 회장이 공식 행사 마지막 어떤 발표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한마디 한마디 다 좀 머릿속에 새기고 싶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하나라도 더 국민에게 알려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좀 느껴졌던 것 같고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지금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국민을 위해서 항체치료제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이 기업을 응원하고 향후 나아가는 길을 함께 동행하고 싶어요. 네, 그런 얘기들을 좀 드렸고요.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날씨가 많이 쌀쌀하네요. 저도 몸이 좀 으스스해가지고 오늘 컨디션이 조금은 좋진 않네요. 그래도 마이크를 잡으면 힘이 나는 것 같아요. 네, 하여튼 건강 다들 좀 유의하시고요. 환절기라서 자칫하면 또 기온차 때문에 감기 걸리기 좀 십상인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신박사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고요.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